신개념 무협 판타지 천세보. 천세보는 서울공대 출신의 재미작가로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발표한 베테랑 작가가 유연거사라는 필명으로 집필 중인 화제작입니다. 동서양 어디서나 어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는 재미와 교양을 겸비한 신개념 무협 판타지입니다. 천세보 오늘은 일부 17장이자 일부 마지막 장인 천세보에 부는 바람입니다. 천세보 총관저 한접견실에서 미모의 젊은 처자가 중년의 사내 앞에 공손하게 시립하고 있었다. 처자의 날렵하고 육감적인 몸매와는 달리 맑고 깊은 눈빛에는 올곧은 성품이 서려 있었다. 양소민의 보고 내내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황 총관은 보고가 끝났는데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침묵에 잠겨있던 황 총관은 들릴락 말락 혼잣말을 오물거렸다. 역시 그런가. 정신감흥이 관건일 거라는 사부의 견해가 맞는 것 같군. 그런데 그 자의 감흥력은 정말 대단하군. 나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 혼잣말이 사그라진 후에도 황 총관의 머리는 갸우뚱 기울어진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 어떻게 그자가 살아났을까? 텐진 팔모가 반지 서약을 깨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는데. 알쏭달쏭한 황 총관의 독백에 양소민은 궁금증이 치밀었지만 표정을 숨기려 고개를 숙인 채 궁금증을 꾹 참았다. 여성한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황 총관의 독백에 양소민은 불안은커녕 오히려 궁금증을 보이는 여유가 생겼던 것이다. 한참을 침묵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황 총관은 이윽고 양소민을 불렀다. 회주. 예, 총관 어르신. 이전에 식향산에 중독되었던 자, 이름이 여성한이라 했던가? 예, 그렇습니다. 회주. 어떤 경우에도 회주의 죄를 묻지 않겠다. 언제부터인가 이따금 황 총관은 양소민에게 문책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말을 시작하곤 했다. 문책하지 않겠다는 말은 듣기 따라서는 죄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는가? 처음 들었을 때 양소민을 한껏 긴장시켰던 이 말은 이제 양소민에게 황 총관의 간곡한 부탁으로 들렸다. 하문하시오소서, 총관 어르신. 봉인 해제인이 여성한이라는 사실을 회주는 언제 알았나? 아, 네, 총관 어르신. 즉답을 미루며 머뭇거리는 양소민의 대답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양소민은 심적 동요를 감추며 머리로는 번개같이 염두를 굴렸다. 봉인 해제인이 여성한이라니요? 설마. 살짝 말끝을 흐렸다가 다시 말을 이으며 양소민의 연출은 계속되었다. 사실 언제부터인지 그자가 혹시 여성한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양소민의 어조는 이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으나 연출한 탓에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였다. 그러나 황 총관은 더 이상 양소민을 추궁하지 않았다. 양소민은 자연스럽게 여성한에 대한 언급을 덧붙이면서 자신의 말을 마무리 지었다. 봉인 해제인은 등선각 정자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풀어 무당산 주위 길목을 지킬까요? 황 총관은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길목을 지켜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아, 예, 그렇겠지요. 그자가 은신술을 쓴다면 알아보기 어렵겠지요. 아니, 그자는 사술이나 무공은 쓰지 않는다. 예. 그럼 어떻게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자는 정신감흥을 할 수 있다. 정신감흥이라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고개를 들었는지 양소민은 눈빛을 반짝이며 황 총관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신감흥이 뭔지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반 무공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황 총관은 숨을 한 번 고른 후 말머리를 돌렸다. 회주는 평소에 무엇인가에 관심을 쏟느라 정신이 팔려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모를 때가 있지 않나. 양소민은 순간 뭔가 짚히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신감응하여 한눈 팔게 할 수 있단 말씀인가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어떻게 정신감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양소민의 의심은 진심이라기보다는 너스레에 가까웠다. 양소민은 황 총관이 자신의 의심에 가타부타 언급이 없자 부담을 느끼고 얼른 화제를 돌렸다. 봉인 해제인은 결국 신수현기와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천회양기 일행을 계속 추적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거듭되는 양소민의 언급을 황 총관은 웬일인지 계속 무시하더니 일순정색하였다. 회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회주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가 되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뜬금없는 황 총관의 말에 양소민이 어리둥절하자 황 총관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회주가 혹시 가슴에 담아둔 말이 있다면 뭐든지 해도 좋다. 황 총관의 분위기는 마치 딴 사람인 듯 평소와는 완연히 달랐다. 생경한 기색이었지만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우호적이어서 양소민은 긴장되면서도 한편 가슴에 기대감이 차올랐다. 양소민은 마치 새로운 운명의 문이 눈앞에서 열리는 느낌을 받으며 황 총관을 마주 응시하였다. 총관 어르신, 어르신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소인이 감히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어서 말해보라. 봉인 해제인이 소림에서 갖고 나온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수경 별책으로 3개의 만다라가 있다. 무슨 효험의 만다라입니까? 황 총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연한 듯 잠깐 말을 멈추더니 숨을 한 번 고르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하였다. 그 3개의 만다라 각각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 그러나 그 3개의 만다라가 융합하면 새로운 하나의 만다라가 되고 그 만다라는 무공의 궁극에 이르게 해준다고 한다. 아마도 3개의 만다라가 입체적으로 융합하는 것 같은데 이 융합은 어지간한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당금 무림에서는 지존 3성 정도만 도전해 볼 수 있고 그 도전마저도 성취를 장담할 수 없다. 아, 그럼 신수현기는 도전해 봤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왜죠? 신수현기는 마지막 수기 지킴이, 즉 수기의 증인이다. 고로 그는 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기와 인연이 없는 자가 도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다라는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공이 높은 자가 도전하면 만다라는 융합을 시작한다. 이후 만다라를 증득하면 모든 차크라가 열려 초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만다라가 융합을 시작하면 반드시 궁극의 강을 건너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주하인마에 빠지게 된다. 즉, 증득이 아니면 죽음이기 때문에 성취를 확신하지 못하면 도전할 수 없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봉인 해제인은 도전했을까요? 그 자는 무리민이 아니며 내공을 수련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만다라를 융합할 운기 조식을 할 수 없. 혹시 그자가 최상승 내공을 성취했다면요? 황 총관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양소민의 입에서 다분히 도발적인 질문이 튀어나갔다. 황 총관은 양소민의 기세에 놀라 말을 멈추고 의아한 눈빛으로 양소민을 쏘아보았다. 그자가 어떤 기연을 만나 천행으로 단박에 최상승 내공을 성취했다면 물론 도전해 볼 수 있겠지. 혹시 그자가 등선각에서 종적을 감춘 것이 어딘가에서 만다라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여성한의 만다라 증득 여부에 대한 양소민의 질문은 집요했다. 그자가 굳이 신수현기를 떠나 홀로 종적을 감춘 것은 자신이 만다라 수행을 시도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아무도 단정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생각한다. 그의 의도를 모르겠는가? 순간 양소민은 여성한의 의도를 깨닫고 말문이 콱 막혔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군요. 용서하십시오. 괜찮다.
총관 어르신, 그런데 제가 총관 어르신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라. 총관 어르신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저를 특별히 잘 대해 주셨습니다. 저의 여러 불찰에도 한 번도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으신지요? 황 총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내가 할 얘기와 관련이 있다. DL년 전 나는 일검과 계약을 했다. 일검은 나의 청부를 받고 그 대가로 나는 회주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다. 계약이 이행되는 시점에 자유를 주되 그 시점까지는 회주에게 어떠한 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답이 되었는가? 그럼 지금이 그 시점인가요? 그렇다. 이제 회주는 자유다. 이곳에 남든 떠나든 홀로 떠나든 아니면 상춘회를 이끌고 떠나든 원하는 대로 하라. 꿈에도 상상 못한 황 총관의 선언에 양소민은 머리가 멍해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많은 기억과 상념이 어지럽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 소검. 그는 왜 나를 위해 무슨 주문이 올지도 모르고 백지 청부를 받다니. 아,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일까? 절대 냉막시면 밑바닥을 흐르는 뜨거운 진반소의 연정에 양소민은 가슴이 저렸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신 주위에서 자신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불안과 혼란으로 요동쳤다. 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총관의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고 총관을 부르는 양소민의 어조는 절박하였다. 총관 어르신, 지난 3년간 제가 겪은 모든 일은 저의 우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그 실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회주,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회주가 나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또한 회주는 신수현기보다 많이 알게 될 것이며 이중원 천지의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요? 회주는 모든 것을 후대에 전할 자이다. 그러니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도 좋다. 아, 예. 황 총관의 말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양소민은 막연하게나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래, 가보는 거야? 가보면 알겠지? 할 일이 있다면 하면 될 것이고 낙천적인 양소민은 어느새 마음이 진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활짝 마음을 열었다. 총관 어르신, 저는 천세보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천세보를 위해 살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양소민의 선언은 허공의 돌처럼 새겨졌다.